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행사 사회를 맡은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팀장 이동준입니다.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많이 긴장되고 놀랐는데요. 처음 토론회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양질의 퀄리티 높은 토론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애초에 말씀드렸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하시는 토론자분들 모시고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건데요. 토론에 앞서 금일 유튜브 생중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중계 중이고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토론자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토론에 임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세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첫 자리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저희 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 세종 2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본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민주시민교육 명사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여건상 국민의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좌장이신 아주대학교 최현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김재선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원호 교육지원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토론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를 최현실 교수님께 넘기기 전에 저희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서 이 자리를 꼭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이태환 의장님의 축사 영상을 먼저 보시고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축사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2021년 세종시 민주시민교육 명사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과 생활 양식을 결정하고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마을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시민 스스로 결정하는 우리 시의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이념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탐구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민 여러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명사토론회가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함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2021년 민주시민교육 명사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오늘 명사토론회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임각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역사에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 1987년 민주항쟁,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민주 시민교육의 정책적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더 발전적이고 민주주의가 빛나는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춘희 시장님과 이태원 의장님의 축사 영상이셨습니다. 그럼 본격적 토론에 앞서서 좌장이신 최윤식 교수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식 교수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2021년을 여는 민주시민교육 명사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저희는 그 집단지성 그리고 집단지혜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가장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인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명사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의 생각, 우리 모두의 철학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디로 가야 할까를 생각하는 너무도 중요한 집단 지성과 지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독일의 정치 철학자인 하나 아렌트는 사유하지 않음, 깨어있지 않음, 생각하지 않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회적 범죄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최근에 평생교육계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질 들레즈는 목숨 걸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향후 2021년 깨어있는 시민, 성숙한 시민을 위한 세종의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민주시민의 교육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네 분의 참여자가 계십니다. 이미 소개된 바와 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신임 원장님이신 강대중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김재선 원장님,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종 특별자치시에 부임하신 지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과장님 또 모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의 교육지원과의 장원호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의 김동호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2분 30초 정도 발제 모두 발언을 저희가 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평생교육의 전초기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제5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강대중 원장님을 모시고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전국의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맡은 지 이제 꼭 일주일 됐는데 오늘 세종시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특별히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또 세종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늘 뜻깊은 토론회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있어야 당연히 이제 민주시민이 있고 또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이 가능한데요.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사용합니다. 민주주의라 그러면 고대 그리스 시대 폴리스에서 있었던 어떤 정치 체제를 가르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황제가 집권해서 나중에 이제 폭정이 되죠. 로마 시대 황제가 집권하기 이전에 로마 공화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아주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된 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소위 시민혁명을 성공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체제 이걸 또 민주주의다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제 건설했던 그 사회의 정치 체제, 이게 또 매우 이상적인 민주주의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또 역사적으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에다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교육이라는 게 붙으면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각자 다른 생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교육이다, 혹은 그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을 교육하는 민주시민 교육이다 이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는, 자기 생각을 누구에겐가 강요하는 이런 교육을 도구적인 수단으로 쓰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잡한데요. 민주주의의 어떤 큰 의미를 이제 정치학 하시는 분들, 혹은 민주주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소위 정부의 형태, 그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민주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절차와 관련된 것을 또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선거권을 갖고 있고 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소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삶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영위할 것인가. 이런 3가지 정도 차원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토론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할 때 저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어떤 정부의 형태나 혹은 정부의 운영자들에 대한 선출 과정으로서 민주주의를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일상에서 어떻게 좀 더 민주적이 될 것인가, 이거와 관련된 교육은 또 무엇인가, 이런 걸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법의 시민참여교육을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법에 있는 이 시민참여교육이라는 것이 소위 민주시민교육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삶에서의 민주주의, 생활에서의 민주주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의 민주주의,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위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걸 위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에서 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이것 좀 많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 한국 교육의 잠을 오히려 코로나가 깨우고 있다, 이런 책을 또 지자체장님들과 다양한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써주신 우리 강대중 원장님께서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모두 발언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김재선 원장님께서 또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배움이 되는 자리일 것 같고요. 우리 강대중 원장님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좀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일까, 개인적 생각은 주권자로서의 시민으로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주권자로서 시민 권력을 잘 영위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요약하면, 시민 권력을 깨닫고 잘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급변하는 사회적 조건이 이런 시민 주권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 난제 때문에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세대 구성의 변화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감정적 불쾌함을 느낀다거나 이런 경험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세대 중심의 행정 정책이 1인 가구나 같은 세대 구성원이라도 다 다른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부응해야 될까, 또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권자로 살아갈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의 문제도 심각한 우리들에게 도전이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일자리의 변화, 직업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던 전통적인 양극화의 문제까지 덧붙여져 있어서 주권자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도전해 나가기가 더 어려운 조건들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요. 어쨌든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권자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래서 그 해결 방법도 찾아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민주시민 교육이 만들어지고 또 제도화되고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시민 교육에는 자발적인 학습 동기 또 이런 주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잘 키우도록 하는 것, 그 네트워크가 연결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세상의 변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고 나가는 공동 행동으로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 협력 방안들이 더 풍성하게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모두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시민 주권에 대한 깨어있음과 그것을 잘 향유해서 삶 자체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 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으로는 모두 발언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원호 교육지원과 과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서 오늘 세종시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아주대학교 최준실 교수님,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 그리고 김재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또 김동호 세종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임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의 강화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우리 현 정부에서도 우리 중앙 집권적 국정 운영의 한계에 따라서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국정과제 하나로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를 시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는 지역의 작은 단위인 마을을 중심으로 5대 분야 자치분권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5대 분야는 마을 조직, 마을 입법, 마을 재정, 마을 계획, 마을 경제입니다. 마을 조직은 다른 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자치권이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스스로 조직하는 마을 해서 마을 조직 분야가 있고요. 다음 마을 입법 분야인데 시조례 재개정에 시민주권회의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 재정은 주민들이 재정적 결정권을 가지고 직접 마을 예산을 발굴해서 또 결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계획 분야인데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경제 분야 등의 과제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에서는 세종형 자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층 더 강화된 새로운 자치 모델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지방자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이 가치관과 태도 등에서 우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세종시에서는 특별히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종시에서는 그래서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인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우리 간용과 상대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배려와 존중, 공동체의식, 소통 능력 등에 대한 소양 교육에 특별히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종시에서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이 정신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다면 한 차원 더 높은 민주주의를 가치를 실현하고 또 지방자치 선도 모델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종다움의 자치 모델, 분권 모델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5대 마을자치의 매우 독특한 모델이 굉장히 세종다움을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접근이 되겠다 하는 기대가 많이 듭니다. 이따 더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김동호 민주시민교육 과장님께 모두 발언을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많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함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향후 시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이 부분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실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교육 관련해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페리 유치원 연구라 해서 1960년대에 미국의 빈민가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인데요. 40년 종단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은 초기 단계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참여를 강화했을 때 이 친구들이 4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부분을 연구한 건데요.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했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40년 뒤에 좋은 직장이라든지 그리고 직업 보유 그리고 범죄율, 낮은 범죄율 그런 부분에서 확연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 1달러 정도를 투입했을 때 한 12.7달러 정도의 효과.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효과가 12배 이상 이렇게 초기에 투입했을 때 많이 나타난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민주시민 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비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과 어떤 협력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그리고 향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곧 민주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강대중 원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의 3가지 어떤 단계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웨스트하이머 칸 이런 분이 2004년도 연구한 걸 봤을 때 민주시민 교육의 단계를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개인적 책임감이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면 개인적인 어떤 소양을 키우는 어떤 단계의 교육이라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단계가 참여적 시민입니다. 이런 소양을 바탕으로 실제 사회 문제에 참여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쪽의 어떤 시민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상의 민주주의, 정의지향적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특정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꼽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어떤 참여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강조를 통해서 결국 지향하는 부분은 일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주시민 의식이 싹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교육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 왜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한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그 민주 시민 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차질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표가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목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회 갈등 지수를 보면 OECD 그 국 중에서 한 3번째 정도로 이게 높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데가 멕시코,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가 3번째 정도로 높은데요. 이런 그 사회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 교육이거든요. 민주시민 교육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 부분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향상되었을 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 존 듀이는 그 학교는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는 결국 학교에서 논의되고 그런 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 어떤 민주시민 교육을 좀 강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민주 시민교육의 3가지 단계도 말씀 주셨고, 또 현재 세종특별자치교육청이 주력하고 있는 민주 시민교육, 특히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향후에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로부터 시작되는 민주시민교육이 참 중요한 모판이 된다. 이런 존 듀이의 학교란 민주사회의 어떤 하나의 모판이다. 지역사회의 모판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은 길러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전생의 주기에 걸친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 역량, 가치, 이런 걸 길러내는 평생학습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아까 강대중 원장님께서도 모두의 이런 3가지 유형의 민주시민교육이 앞으로 논의에 매우 중요한 초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원장님,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념이 나가고 있고, 특히 요즘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향배가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서두를 좀 열어주시죠. 예,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제 시민들을 지원하는 건데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사회 과목, 뭐 도덕 과목, 윤리 과목 이런 게 이제 필수 과목으로 돼 있고, 그 과목들에서 민주주의 내용도 가르치고, 사실은 그거 관련된 뭐 학생들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이런 걸 길러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성인기에 이르르면 사실 사회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적인 이런 생활 태도나 어떤 삶에서의 관계의 역량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들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도 뭐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의 문제, 또 사회 보통 직장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의 문제, 이럴 때 여전히 비민주적인 관계들이 그 안에 이제 내재해 있다라는 거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돼 있고요. 이 문제들을 해소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인데, 교육 말고도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 이런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들을 길러내는 이런 교육적인 참여기회, 또 그거 관련된 재정의 투자, 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가까운 곳들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 기회들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거 들었는데 읍면동장 뭐 시민 추천하자 뭐 이럴 때 이거 어떤 절차를 어떻게 추천해야 하는지 또 조례도 이제 시민들이 발의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들을 보장받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기회로 이렇게 잘 주지를 못하거든요. 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교육 받으려고 그러면 시간 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직장에서 안 주고 그래서 매우 약한 상태인 것 같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를 해오신 걸로 알고,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이제 법안도 따로 만들려고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 중심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이제 아직까지 잘 성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통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통계를 매년 발행하는데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제 구분되어지는 그 영역의 교육이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 전체를 다 조사하지 못하지만 통계를 잡는 것 중에 1% 정도밖에 소위 시민 참여 교육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매우 멀다. 그리고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시민 교육에 접근하고 시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건가? 이게 큰 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분권, 자치 이런 화두가 나오면서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시민 참여 교육이라는 6번째 영역을 갖고 있지만 학교 교육까지 다 합해도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성인기에는 한 1%밖에 되지 않고 전체를 해도 5% 미만에, 그러니까 100%가 만약에 평생교육에 참여 기회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중에 5% 미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 영역의 참여다.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점에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이 분권자치, 민주시민교육을 또 고민하시고 경기도는 대단히 활발한 민주시민교육 이런 발전 인프라 그리고 콘텐츠 특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김재선 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 향후에 우리 세종시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벤치마킹 해봄직하고 세종 다음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가는데 이 부분에 좀 주력하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콜라보의 말씀도 한번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갈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은호 과장님, 김동호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세종의 기반과 노력 이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춘희 시장님, 최규진 교육감님 노력들이 소중한 것 같고요. 저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가서 깜짝 놀란 게 민주시민교육본부가 따로 있고 특화 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진행합니다. 시민교육 영역으로서 정치교육 영역도 있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특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 특별히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협력을 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과 인구 규모 대비로 따지면 근데 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구로 나눠보면 투입되고 있는 재정의 규모, 사업의 양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더 어떻게 심화 발전시킬까라고 할 때는 사업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평생학습 인지적 행정이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통계 분리로 따지면 모든 직장인들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4대 폭력 방지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 내용으로 아마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되게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의무교육으로 모든 직장인에게 연간 1시간 정도에 합쳐서 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 내 갑질을 방지한다. 그런데 단순히 법규 법령을 해설해주고
준칙 위반에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상당한 민주시민의 교육의 내용이 되는데 이건 교육부 사업이거나 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통계나 기본적으로 넣지 않는 거죠. 따지고 보면 평생교육 내지는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예산보다 직업능력개발 교육 관련된 예산이 훨씬 큽니다. 근데 정말 직업능력개발 관련된 사업과 재정도 따지고 보면 그게 본질적 평생교육이거든요. 그 외에도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도 여타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권교육 사업이라든지 환경교육 사업이라든지 세계 시민교육 뭐 또 평화 주제와 이름을 달리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같은 지자체 내에도 실국별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상호 연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걸 더 심화시켜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학습과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준비는 너무 좀 과소한 게 아닌가. 제가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세종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비용에 상당 부분 다 교육이라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다수는 교육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의 대다수는 교육입니다. 우리 아파트와 관련해서 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가 재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도 교육 사업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상호 연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심화 발전시킬까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좀 취약한 형편이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 좀 자랑도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특화된 조직과 사업들 하고 있고 조례를 통해서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도민 1인당 접근권을 따져볼 수 있는 n분의 1로 나누면 오히려 앞장서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고 저희들 지금 문제의식 수준은 평생교육 인지적 행정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민주시민교육센터 본부 이런 추진 조직을 핵심 조직으로 놓고 최근에 평생교육의 가장 전략적인 그런 오랫동안 활동을 해봤던 그런 분을 또 이번에 민주시민교육에 실장으로 그렇게 보임을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의 정말 핵을 민주시민교육에서 답을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되고 제도화가 되고 인프라가 되면 사람이 바뀌고 정치적으로 장이 바뀌더라도 그 교육은 지속 가능하게 이제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은 저희가 참 많이 하고요.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말은 참 많이 하는데 학습 인지, 평생 학습 인지 감수성 이게 지금 시민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아주 100번 동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실타래가 풀려나가고 실천이 돼야 될 텐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끼리만 하는 담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담장을 넘어 광장을 향해 그리고 광장에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해답을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 세종시의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아마 이 부분에 상당한 또 많은 고민과 또 과제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 세종시다움에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시면서 혹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뭐 해외 사례도 좋고 국내 사례도 좋고 어떤 분야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과장님께 좀 여쭙습니다. 네, 그 세종시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서 19년도에 그 평생교육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GNLC 가입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제 평생교육 어떤 진흥 모델이 가장 우수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 좀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오늘 토론회도 우리 명사 토론회, 그다음에 시민 토론회, 종합 토론회 이렇게 토론회도 3번의 행사를 제가 기획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 한 일주일? 한 달? 네, 지난주 어떻게 오늘 모든 참석하신 명사들께서 일주일 정도 아주 최근에 이제 부임하신 그런 명사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종이 정말 특별 자치시고 시민주권 특별 자치심을 선언하셨고 아까 마을 자치를 중심으로 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하시겠다. 민선 3기. 다른 데는 다 민선 7기지만 저희 세종은 민선 3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세종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 종합발전계획도 나와서 앞으로 많은 시도에 굉장히 모범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게도 타 시도를 먼저 벤치마킹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듣고 어떤 모델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고 계실까 궁금했는데 역시 경기도 이야기를 또 많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세종 특별자치시의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을 굉장히 주력해서 하고 계시고 세종 특별 평생교육학습관 이런 데서 뿌리 깊은 나무 세종의 집현전이라는 지혜로움을 모으는 세종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굉장히 많은 학교 차원 교육적 차원의 평생교육을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들어보니 민주시민교육 또한 세종 다음에 특화된 모델로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나가고 계시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3단계 중에서 2021년에 특별히 세종 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살아있는 진정한 모판이 되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올해 구상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 둘 여기다. 우리 교육청 그 지표가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의 어떤 참여 의식을 저희들은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그 다양한 어떤 활동에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교육의 3주체라 했을 때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1991년도인가요? 그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도 안에 보면 지금 3주체의 참여를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는 상당히 그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학원에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학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부분으로 좀 제한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우리 교육청은 그 부분을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그 학원이 제도가 있지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통해서 학생 관련 주요 의사결정 어떤 내용에는 반드시 좀 학생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교복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 학생들도 교복 같은 직접 착용하는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회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그 예산을 마련하지만은 학교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초, 중, 고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된 예산을 통해서 학생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을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학생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학교 행사라면 주로 이제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학생 축제 이런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학생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 학교를 통해서 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회실 저희들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재작년이군요. 시청들 요청해서 시청에서도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뭐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그게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회실 지원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학생회 연합회라고 저희들 한울이라고 있습니다. 한울 차원에서 학생회가 직접 준비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그다음 계획해서 실제 실행해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울에서 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행사로서는 교육감님과 그리고 그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소통 공감 토론회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더 지도력 향상을 위한 그 수련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세종 그 학생들 사회 참여 발표대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우리 학생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 직접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 보는 이런 활동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숫자를 좀 확대해서 올해는 한 20개 팀 정도를 그 확보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 학생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를 좀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그 탐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3주체인 그 어떤 학생이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부분을 그 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평생교육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특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저희가 평생교육사라는 전문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계, 실, 평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평생교육사의 최대 역량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이런 학생자치회라는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봤습니다. 네, 최근에 그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의 어느 교수가 쓰신 책이 knowing 안다는 것과 doing 행한다는 것 이 간에 굉장히 큰 갭이 간극이 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직접 참여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 간의 간극이 없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책을 써서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실천,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실천민주주의의 장에 세종의 민주시민교육에 모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강대중 원장님께 또 여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1호라고 하는 광명시가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서가지만 광명자치대학이라든지 뭐 느슨한 학교 든든한 학교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발전 계획을 아주 최근에 수립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광명 이런 평생교육을 수립하시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인사이트가 있다면 저희가 좀 벤치마킹할 포인트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도움 말씀 좀 주십시오, 원장님. 네, 교수님 제가 그 원장 되기 전에 서울대 교수 일을 하면서 한 연구인데요.
되게 우리나라 도시들이 도시행정의 패러다임이 제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세 번째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를 넣어야 되고 또 전기, 수도 이런 도시 인프라들을 제대로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해서 우리도 그 시청이나 뭐 도청의 직제 보면 건설국, 수도국, 뭐 도로국 이렇게 국장급 조직으로 그러니까 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도시들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원도심이라는 것 말고 이제 신도심의 개발 그리고 원도심의 이제 재생 문제 여기까지 와 있어서 이런 도시 행정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랑 견주어도 우리나라 도시들의 어떤 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은 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소위 복지 확대와 관련된 도시 행정입니다. 한 15년쯤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이 복지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고 이 논쟁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이 복지 분야하고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그 도시의 인프라로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가 독자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그냥 뒀을 때는 별 갈등이 없었는데 이 복지가 확대하는 걸로 도시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학교의 아이들에게 교복을 제공하는데 교육감님이 주지 않고 지자체장이 주세요. 그리고 급식하는데 그 급식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두고 학교 담당하시는 이 교육감님들하고 자치단체 일반 자치단체 시장 군수 뭐 도지사 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또 상당한 갈등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게 복지행정 중심으로 복지 중심으로 도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요. 저는 이 단계를 우리가 곧 이제 극복하고 세 번째 단계로 갈 건데 이게 소위 평생학습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습 중심으로 평생학습 중심으로 도시행정을 재구조할 건가? 그 과도기에 우리가 있고 이걸 일찍 시작한 도시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다. 광명도 아주 대표적인 도시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쓸 때 광명은 도시 자체를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했거든요. 그게 한 이제 20년 됐습니다. 이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행정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게 아까 김재선 원장이 말씀하신 소위 평생교육 인지도가 높은 도시행정. 모든 도시행정의 부서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이라고 부르기를 되게 주저하고 그게 교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알지만 자기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교육이라고 이름 붙이기를 되게 꺼려 하시는 일들이 도시행정 전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시장님께는 이거 전체를 좀 파악하시고 이게 어떻게 하면 질적인 수준을 높일 건가 그리고 성과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좀 도시행정을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도 아까 이제 그 과장님 그러니까 5가지 마을 조직 입법 재정 계획 경제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이걸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여기 세종시 행사가 잡힐 때까지만도 지금 원장님은 취임하신 지 5일 되셨습니다. 그게 전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으로서 많은 지자체의 발전 계획에 많은 지도도 해주시고 이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광명은 특정 도시로서가 아니라 저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발전계획과 평생학습의 종합발전계획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맥으로 가는 그런 사례로 저는 1호 도시의 어떤 많은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전체를 아울러서 바라보는 도시행정, 복지행정, 일자리행정 여기 이제 학습 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것까지가 겸해져서 새로운 민주 시민교육의 향배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그런 지도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부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민주 시민교육의 의미 그리고 시민 분권 자치 특별도시
세종이 향후에 어떤 민주시민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까, 이런 데 대한 많은 귀한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조금 시간은 저희들이 촉박합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어떤 정책 과제로 2021년 세종의 민주 시민 교육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2분 30초 정도 모두 발언으로 다시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김동호 과장님께 먼저 모두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정책 방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 내적으로 학교 차원이라든지 교육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민주시민 교육이 그 교육과정 수준에서 어떤 교육과정 총론이라든지 사회과 도덕과 이런 쪽에서 강론 중심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좀 이 부분을 의견수렴을 통해서 교과로 나아가는 부분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서 그 정치 교육이라는 그게 별도의 어떤 교과가 만들어져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시민교육이라는 교과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크릭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중등교육의 시민 과목이 지금 필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논의를 우리 교육 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회 부분의 어떤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화, 그리고 학생회를 좀 법제화할 수 있는 어떤 초중등 교육법 개정,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 내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어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외국 같은 사례에서도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보이텔스바 협약을 통해 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그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거기 나와 있던 게 세 가지 원칙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강제성 금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자를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라든지 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사람이 그 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주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원칙을 가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논쟁성 재현입니다. 우리 사회라든지 그리고 정치 현안에서 논의되는 모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어떤 논의 과제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 두 번째 원칙, 그리고 이 두 번째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정치적 행위 능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좀 국가적 차원, 또 필요하다면 어떤 그 시적 차원이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같이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지금 그 학교 내에서 3주체의 어떤 약속을 정하는 그 생활 약속 협약을 지금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학부모가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학생이 지켜야 할 약속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세종교육공동체 협약을 올해 좀 저희들이 좀 제정을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청과도 좀 같이 협력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하고 저희들하고 좀 협력해서 그 시청에서 하고 있는 가장 다양한 정책에 우리 학생들 참여를 좀 보장하는 쪽에 활동을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회 참여 발표대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청에서도 그 교육 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그 시민 참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시민들이 그 시청을 통해서 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을 제안하게 되면 그게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 시청에 있는 교육 공동체 과장님하고 그 담당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사회 참여 발표대에 학생들이 제안하는 데는 아니 그쪽으로 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좀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좀 민주시민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청 차원에서 어떤 조직도 민주시민교육과라든지 그리고 안 되면 팀이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교육청과 협력 사업으로서 이렇게 많은 일을 같이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토론회에 지자체와 교자체가 함께 이렇게 오셔서 서로 토론을 하시고 또 방향을 생각하는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은데 오늘 저희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자체인 시청과 교자체인 교육청에서 함께 이렇게 오셔서 머리를 맞대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이 세종 교육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3대가 약속을 하는 굉장히 신뢰로운 민주시민교육으로 갈 수 있는 사회의 토대가 마련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거 저도 정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우리 시청의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어떤 정책 방향을 2021년 지금 세우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이 의견들을 제가 잘 기억하고 열심히 또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교육청에서 우리 김동호 과장님께서 주신 여러 협력 사업에 대한 모델들도 또 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 교육청과 다른 지방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좀 긴밀한 협력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우리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제가 좀 오늘은 좀 큰 틀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그 세종시의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 참여를 위한 어떤 의지에 대한 정치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 덕성함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기의 생각은 항상 옳고 다른 생각은 그르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주민이 행정의 중심이 되더라도 그 공동의 목표로 가는데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또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인식의 차이를 좀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게 되면 혹시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어서 또 목표 달성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교수님께서도 전체 뭐 평생교육에서 퍼센트 비중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문제 등 뭐 여러 원인에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율 제고에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현대 사회가 좀 사람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또 여가를 중시하는 어떤 사회 문화 풍토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또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생 교육에 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뭐 교육과정 개발에 체험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등에 우리 민주 시민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도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가 의견을 한번 개진해 봅니다. 예,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다른 논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함께 협치를 해나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많은 의제를 발굴하고 함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다름의 미학 그리고 톨레랑스에 어떤 관용의
받아들임의 정신 이런 것들이 세종에서 꽃피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율을 제고하고 그리고 특별히 체험 위주의 민주시민은 사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런 어떤 인지적 감수성을 높여나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과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제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시자 민주시민교육에 상당한 전문가로 저희가 특별히 모신 김 원장님께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전 31개 시군에 확대하고 이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제도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정책 방향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포함하셔서 네, 정책 방향에 대한 좀 모두 발언 말씀 주시죠. 예. 제가 말씀 들어보면 세종시나 세종시 교육청이 너무 잘 방향을 잡고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자치정부하고 교육청 대비 훨씬 협업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고요. 되게 저희들이 민주시민 교육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이것을 공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공급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불가피한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 중심인데 조금 더 심화해서 학습자가 민주시민 교육 학습자가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가 네트워크를 해서 공동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조금 더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저희 경기도도 같이 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시민 교육 또는 일반 시민 교육의 참여자가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과정과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학교 자치라든지 협약 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히 마을 쪽의 5대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업과 민주시민 교육이 연결될 수 있는 과정을 잘 설계하고 그 실천 과정이 학습 과정이 되고 학습 과정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유능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고민들이 또 성과가 세종에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조금 부분적이겠지만 우리가 마을 계획 세우듯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도 영역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부는 정치 교육이라고도 보지만 모든 영역을 다 또 평생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이 뭐가 달라요라는 논쟁이 나올 정도로 영역이 굉장히 폭넓어서 시작하면서 모든 주제와 영역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는 세종시의 민주시민교육 3개년 계획, 세종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공직자 중심으로 또는 연구자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반영시켜 주시고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이 예산을 어떤 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의 설계와 운영 과정 자체가 주민 참여,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가는 것도 단계적 접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교육 관련 예산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면 참 좋은 뜻이긴 하지만 여러 재정 여건이나 형편 때문에 어려운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휴먼 뉴딜, 그린 뉴딜, 한반도 뉴딜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교육 관련된 또 연관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도 반드시 주민을 조직하고 교육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하도록 되어 있듯이 그런 꼭지에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업도 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다소 어려운 재정 여건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길은데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민주시민 교육도 디지털 방식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한 방향으로 강사와 학습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에 기반하지만 분임 토의도 되고 자기 실천 성과를 공유하는 어떤 과정, 또 그것을 잘 도울 수 있는 촉진자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라는 고민도 지금 충실히 해놔야 오히려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 뒤처져서 다른 준비는 잘 되어 있지만 시민교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준비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감흥형.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지금 비대면입니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는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 온라인으로 서로 접속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새로운 시민교육의 방향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그리고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아까 시민 권력이란 말도 주셨는데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그 망 조직, 예산마저도 여기에 국한된 예산이 우리가 없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망 예산처럼 한국형 뉴딜 정책, 이런 거시적인 정책과도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서 실현 가능한 것들, 실효성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경기도의 지혜가 또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대중 원장님, 또 아까하고 순서를 바꿨던 이번엔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모두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세종시의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어떤 원칙과 관련된 거고, 다른 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제안입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관주도의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주의를 소비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대로 흐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공급해주는 어떤 것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 시민들을 대상화하기 시작하면 그 교육의 뭐랄까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 민주시민 교육의 원칙이나 지향으로 그 적극적인 시민, 민주주의를 통해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정책 사례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세종시 장과장님께서 이 세종의 자치의 5대 분야에서 이제 마을의 조직, 입법, 재정, 계획, 경제에서 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치하는 것을 민주적인 세종을 만드는데 아주 큰 어떤 화두로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치의 근본적인 토양을 다지는 데 있어서 이 교육의 문제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영역들이 전부 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평생교육 문제 관련해서 이제 세종시 우리 그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여기 역할이 앞으로 더 크게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5대 분야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놀란 게 왜 여기 학교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마을의 중심이 학교이고 이 세종시 이제 행복도시라고 우리가 불렀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그래서 세종시를 처음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학교였거든요. 어떤 학교를 여기에 만들 것인가, 이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도시 설계할 때부터 중요했는데, 이 마을 자치의 아주 핵심이 학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서
좀 이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을 좀 사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 과장님께서 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말씀하시고 이제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 이런 거 하셨는데 사실 지역사회의 중심이 학교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정말 미래의 학교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에 지역 주민들이 더 참여할 건가, 마을의 중심으로 학교가 어떻게 기능하게 할 건가, 이 고민을 좀 이 민주시민교육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아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 5개 영역의 한 가운데 핵심에 교육이 있는 걸로, 평생 교육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교육을 통해서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모든 마을 자치, 마을 경제, 마을 조직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을 교육지원과는 가지고 계신 거가 맞습니까? 먼저 그 말씀 좀 답변 주시죠. 예. 네, 오늘 우리 교수님들, 원장님들 말씀 들으니까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마을과 관련된 교육이 현재 제가 소개는 못 드렸지만 있긴 합니다. 우리 교육청과 세종시가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그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 어떤 운영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게 작년부터 좀 이렇게 많은 가정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네, 세종시에는 또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계된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도 굉장히 많죠. 이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래서 자치체 과장님과 교자체 과장님이 함께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독일에서는 우리 시민교육의 원조라고도 불리는 독일은 politische Bildung, 그래서 정치교육이라고, 평생교육도 정치교육이라고 표현할 경우가 참 많아서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뭘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의 입장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을 또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여쭙니다. 네, 세종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좀 전에 토론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민주시민교육은 뭐 성평등 교육이나 폭력 예방 교육이나 여러 모든 교육들하고 연관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좀 얘기를 들으면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은 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에피소드가 이게 무슨 정치적인 교육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한데, 그런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 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뭐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봤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민주시민교육에다가 부제를 달아서 시민들이 행복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부제를 달고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지자체가 보면 시정 홍보 동영상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또 기업 유치 홍보 동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드는데요. 또 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널리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그 정치교육이라고 성인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에 시민 권력,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교육,
어떤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탑다운으로 위에서 내리 제공하고 그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시민교육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상향적인 이런 바텀업의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스스로가 또 다시 되돌아보고 평가와 성찰까지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참여를 극대화하면 아마 그런 용어로 인한 그런 오해들이 훨씬 더 불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기도에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행하시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까 많은 이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주셨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그 리빙랩이라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 돼서 온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걸 또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하는 온마을 실험실 이렇게 불리는 리빙랩 사업이 지금 행안부와 교육 쪽 그리고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뭐 사회적 경제 다 같이 연결돼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좀 정책 과제라든지 아이디어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최원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아시죠? 우리 저 평생교육의 기틀을 만드시는 선생님답습니다. 제가 리빙랩 보급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너무 특별하게도 이미 마을 단위로 리빙랩 공모 사업도 실행하고 주민들이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자치 박람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효능감을 갖는 시민교육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효능감을 가진 분들이 동료가 동료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관계가 되면 학습의 재생산 또 그게 단순히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재생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우리 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리빙랩이라는 말도 쓰는데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문제를 선택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공직자 정치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 실험해보고 보충해보고 그래서 또다시 업데이트해서 다시 또 도전해보는 이 과정을 우리 정책 과정에 넣으면 폴리시랩이라고 부르는 우리 정책적으로는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점에서는 변경의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시나리오 기법으로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를 결합해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심화 확장시키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에서는 사실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 있고 원도심 지역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 또 균형 있는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지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시민교육에 접근권이 제한되는 사람들에게도 문턱을 어떻게 낮추고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도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 마을별 계획 세우는데 되게 읍면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중심 개념으로 가는데 학교 단위 자치를 하듯이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의 공유 공간이나 주민 자치회 자체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술학교나 또는 무슨 생활기술학교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청소년들도 마을 문제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으로서 리빙랩을 좀 해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생학습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께서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혹시 특화된 민주시민교육 사업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우리 세종 특별자치시청의 우리 과장님께는 세종의 시민대학
집현전이 굉장히 특화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김 원장님께서 네, 대표적인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이 이미 보호하고 있는데도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법적 구제 절차와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노동 전문가 집단들과 공동으로 강사단을 만들고 교육 훈련해서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에 따라서 강사를 파견하고 관련 실습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만 19세 투표 연령 인하로 인해서 학령기에 있으면서 투표 참여를 할 기회가 생긴 거와 관련해서 투표 참여 교육을 하는데 그냥 모의 투표 방식의 투표가 아니라 공약도 만들어보고 학교의 이슈를 토론하고 그 대안을 선택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것도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작년에 세계 평생학 도시 총회가 열렸던 남미 콜롬비아의 메데준에 갔더니 시장님이 제일 먼저 데려가시는 곳이 어떤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분의 시장님들이 함께 가셨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청년의회, 아동의회 의장단이랍니다, 그들이. 그래서 직접 와서 뭐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토론하고 의장님이라고 하면서 거의 뭐 사인까지 받고 결제까지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발달된 민주시민교육의 시초다 싶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학교 밖 그리고 학교 안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시도들이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네, 세종 시민대학 집현전 2021년 어떤 특화된 모델로 가져가시나요? 네,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은 세종시가 역점적으로 브랜드화해서 평생교육을 좀 금년부터는 통합 관리하는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요. 집현전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일단은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세종시라는 지역이 좀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을 좀 이렇게 함양하는 그런 인재상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육 체계는 이제 권역별 캠퍼스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자랑하는 복컴이라고 좀 대규모 여러 가지 복합 문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세종 실용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종시청 강당을 활용해서 매주 정책 아카데미라는 어떤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자치학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세종에 있는 여러 민간 어떤 기관들을 연계한 기관 연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지역의 대학교, 그리고 교육청, 이런 데서 이제 부모교육학, 세종인문학, 미래학, 시민자치학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부터 온라인 캠퍼스라고 해서 이 집현전 통합 합숙망을 연계해서 또 교육 신청도 통합적으로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평생교육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정말 천혜의 자원이다 할 정도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복컴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고 정말 깨어있는 이런 시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5대 지역적 영역별로 이런 시민대학의 내일이 보인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종이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 요구가 굉장히 강한데 심지어 태교에서부터 영세에서 시작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시민교육
학부모들의 평생교육 이런 데 대해서도 교육청은 또 많은 보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혹시 2021년에 특화된 그런 학부모를 위한 시민교육의 정책이 있다면 뭘까요? 과장님.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독일에서의 정치 교육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정치 교육 부분을 필수로 만들게 된 이유 자체가 사실은 나치 정권이 그를 집권했을 때 나치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대다수의 어떤 지지를 받고 집권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집권을 하게 되었을까를 봤을 때 그 독일 내부에서의 많은 토론을 통해서 나왔던 게 건전한 시민성과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건전한 시민성과 그 비판적인 의식, 비판적 사고방식은 어디서 길러지느냐? 그게 어떤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고 그 가능한 방법으로서 정치교육이라는 어떤 교과가 일단 필수로 좀 된 부분이고 이 정치교육은 통일이 된 이후에 그 독일의 어떤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사회통합 어떤 방식으로도 계속 지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논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민주시민의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좀 또 합의를 보자. 어떤 전 국민적으로. 그래서 나왔던 게 저희 보이텔스바 협약을 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성 금지라는 것은 교육 방법의 측면이고 그리고 논쟁성 제한이라는 것은 교육 내용입니다.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캡이 되는 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져와서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자료로서 활용하자는 부분이고 그런 방법을 활용할 때 어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걸 안내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걸 주입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 실천하는 어떤 시민을 만들어내자. 이런 부분의 어떤 그게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 부분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과도 있지만 지금 그 교육협력과 내에 학부모 지원센터가 또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학부모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 실제적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많은 강좌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강좌 그리고 주제가 있는 학부모 강좌 학부모 찾아가는 같은 경우에서는 학부모 어떤 신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주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아동 학대 부분이 사회적 논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학대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이런 쪽에 좀 강화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학부모 센터와 연계해서 민주시민 교육 부분에서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다채롭고도 깊이가 있고 세종다움의 정신이 녹아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대중 원장님께 우리가 오늘 경기도 얘기를 참 많이 했고 세종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서울에도 독일의 폭스호chschul라고 하는 VHS 시민대학을 하나의 모델로 한 서울은 지금 공부 중, 이런 모델로 시민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으로서 그런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벤치마킹의 포인트에서 세종시에서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 실천하는 시민, 생각하는 시민,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특화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시민교육 혹은 이제 민주시민교육 또 집현전 소개도 해주셨지만 시민대학 이런 게 많이 생겨나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교양 강좌 정도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고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자치시잖아요, 세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종을 특별자치시로 할 때 기대했던 많은 사회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곳이 하지 못하는 것을 계획해서 잘 이루어서 그 이룬 성과들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세종시가 할 수 있는 큰 그거 자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앙행정기관들이 여기 밀집해 있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다 계획해가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조건이 안 돼가지고 실험할 수 없었던 것들, 또 해보지 못했던 것들, 이게 세종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세종시에서 좀 저 두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 전문가, 그냥 어느 전문 분야에 있어서 그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시민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 주셔서 그걸 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종만 학력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다 학력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그 시민들이 어떻게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할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이렇게 좀 보편적인 어떤 합의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독일에서는 보이스텔스바흐 협약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민들이 전문가로서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원칙들이 좀 세종에서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세종이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에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되게 새로 정주민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텃세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이제 거주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갈 건가, 이걸 새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매뉴얼들을 좀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매뉴얼을 좀 잘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기초지자체에 있는 많은 평생학습 도시들, 또 광역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들, 또 국가진흥원이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민주시민교육을 생활 속으로 퍼져나가게 할 건가, 이 고민을 좀 같이 하면서 저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초 정도씩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이제 마지막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마무리 말씀 30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 규모나 여러 면에서 이제 막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서 좀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김재선 원장님. 네, 우리 세종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국평원 원장님 오신 김에 도대체 우리 국가 평생교육 체계와 지역과의 협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정부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안부, 중소기업, 벤처부, 하여튼간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융복합되는 게 좀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는 이거를 오히려 또 하나로 깔때기처럼 모아서 시너지 낼 수 있는 도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세종이 또 그런 점에서 우선적 성취를 하면 다른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희망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호 과장님. 마무리 말씀. 네. 그 학생도 시민이다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좀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종시만의 특성을 담은 어떤 민주시민 교육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조직적인 부분도 같이 좀 논의해서 같이 많은 협력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네, 한 30초 우리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도시행정의 패러다임이 한국 사회에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도시행정뿐만 아니라 국가행정도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시민교육
모습과 관련해서도 그러한데요. 오늘 시청해 주시는 여러 현장의 관계자분들하고 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계신 분들, 또 교육청의 이제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이 정책 설계, 또 국민들이 향유하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느껴집니다. 제가 제2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지냈습니다만 그때는 전국에 광역지자체진흥원이 거의 없었고 학습도시도 한 5, 60개밖에 있지 않았던, 이제는 그 모든 광역지자체 17개가 시도진흥원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175개에서 177개에 이르는 방대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이제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 위기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호모 커넥티드 투스, 모든 게 연결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라는 파울로 프레이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저희는 이런 끝없는 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토론을 통해서, 물론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사 프로그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토론 없는 세상 바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집단 지혜를 모으고 함께 생각하고 저희는 좀 더 겸손해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서로서로 배우고 서로서로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가려는 양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두들겨가며 더 튼실하게, 양보다는 질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특화된 모습에 가장 진정성 있는 민주 시민교육이 바로 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금 더 성숙한 시민으로, 조금 더 공부하는 시민으로 평생교육의 한 중심에 민주 시민교육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오늘 함께 계시진 못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 멀리 계셨던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 이후에 이 방송을 또 함께 하실 모든 분들과 저희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오늘의 명사 초청 대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학습 세상을 만나며 저희들 이쯤에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분의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최윤실 교수님과 4분의 토론자분들께 온라인상으로나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토론회는 총 3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토론회로서 정책 관계자분들과 학계 전문가분들 모시고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2차 토론회가 4월 중 개최 예정인데요. 아까 그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시민활동가분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차 토론회는 지금보다는 코로나19가 좀 안정화되어서 대면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온라인상 유튜브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